무인 매장 정복자들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무인 매장에 애들 3명 입장. 갑자기 한 녀석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 포장지 푹 찍고 유리 쾅쾅 치더니 그 위에 톡 올려놓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녀석. 계산도 안 한 아이스크림 먹고 저렇게 먹고 저걸 다시 냉동고 안에서 휙 던집니다. 자, 옆에 녀석도 포장지 뜯고 역시 그 안에다가 휙 던져놔요. 자, 판매용 우산까지 마지막으로 뭐가 아쉬웠는지 저렇게 들고 나가버립니다. 절도한 거죠. 자, 어떤 분들은 아직 애들이잖아요. 옛날에 수박서리도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0일 경기 용인시의 한 무인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이요, 계산도 안 한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냉동고 유리문에 치고 그걸 그 위에 다시 녹아서 녹게 만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입에 대고 다시 넣거나요, 이 포장지를 찢어서 냉동고에 넣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판매용으로 둔 우산까지 결국엔 들고 나갔습니다. 이 가게가 난장판이 돼 있으니까 점주가 뒤늦게 CCTV를 확인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제보자는 촉법소년이라고 저러는 건지 한숨만 나온다면서 이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양 변호사님, 얼마 전에 그 일본 스시집에서 그 회전 초밥집에서 막 이게 했잖아요. 네. 저 그 생각 나더라고요. 애가 이거 뜯어가지고 먹던 거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일본 스시집이 물론 성인도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 좋긴 하지만 아까 이제 이거 뭐 옛날에 있었던 수박세리랑 비교할 상황은 아니고요. 저 아이들도 분명히 저게 금전을 지급을 하고 판매가 되는 물건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냥 장난으로 넘어갈 부분은 아니고요. 저거는 뭐 촉법소년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확실하게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절대로 장난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죠. 차가 안 서요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당시 상황 먼저 만나보시죠. 삼초 이상 눌러도 안 꺼져요? 네. 선생님, 그 브레이크 양발로 한번 꽉 밟아보세요. 지금 끝까지 밟고 있어요. 더 안 들어가요. 지금 그냥 긁을까요? 선생님, 일단 그 전원 시동부터 3초 이상 눌러보세요. 3초 이상 눌러도 안 꺼져요? 네. 그 기어도 지금 계속 안 먹어요? 네, 기어도 지금 계단이에요. 네. 지금 속도 어떻게 돼? 아직도 80이에요? 아니요,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래, 이거? 속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100이요. 안 꺼져. 3초 이상 눌러도 안 꺼져요? 네. 선생님, 지금 뭐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경찰차, 지금, 차에서 연기 엄청 나고. 경찰차나 저거. 선생님! 우와, 진짜 세상에 미국 영화에서처럼 순찰차가 진로를 막아서 그냥 충돌을 해서 세웠어요. 멋있습니다. 자, 어쨌든 운전자 정말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경북 고속도로 청주 요금소 인근에서 20대가 몰던 차량에서 운전석 앞쪽 바퀴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지금 그 제어가 안 되고 브레이크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19에 신고를 했지만은 또 제동 장치가 문제가 되니까 차를 세우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마침 순찰 중이던 충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17구대 소속된 김정호 문원규 경위가 순찰하다가 운전자하고 차량에 문제 있는 걸 알고 수신호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를 순찰자를 앞으로 몰고 가서 그 사고 차량 앞에 섰습니다. 아니, 쓴 게 아니고 아까 유도를 했죠. 그러니까 추돌을 유도하면서 속도를 줄인 거예요. 갓길에 정차한 다음에 불난 부분에 대해서 고속도로 순찰 차량에는 꼭 소화기가 있거든요. 소화기를 꺼내가지고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고 차량도 크게 사고는 안 났기 때문에 저 신속하게 임기응변으로 처리한 저 두 분에게 저는 정말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가보죠. 마지막 생일 선물 찾았다입니다. 자, 지난달 이 전북 김제 한 화재 현장에서 70대 남성을 구하다 이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교회 얘기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죠. 자, 생일을 열흘 앞두고 순직한 이 소방교를 위해서 지인이 묘소에 선물로 두고 간 운동화가 사라졌다. 그래서 정말 누군지 몰라도 인간도 아니다 많이들 분노하셨는데
검거가 됐습니다. 네, 잡혔습니다. 이 앞서 성공일 소방교는요, 지난달 6일에 전북 김제 단독주택 화재 현장에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했습니다. 유해가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됐는데요. 이 생일을 열흘 앞두고 순직했기 때문에 성소방교의 지인이 그 묘소에 미리 사뒀던 생일 선물 운동화를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유가족이 가보니까 이 상자 속 운동화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어제 경찰이 이 70대 여성을 절도 혐의로 붙잡아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양 변호사님, 이게 우리 정서상 용납이 됩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 대답이 그래요. 이 여성분이 남편하고 산책을 하는 길에 이게 깨끗한 운동화가 있길래 거기서 그냥 지인 주고 싶다는 생각에 그냥 집어왔다라는 아이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행인 건 어디 뭐 사용을 하거나 처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지도 않아서 경찰에서 회수를 했는데 본인도 그래요.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기 딱 그 묘소 앞에 분위기를 보면 아유, 그게 정말 왜 그러셨어요? 아유, 저는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벌레가 우글우글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 혹시 지금 저녁 식사 중이시면 미리 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자, 여기는 모텔입니다. 침대 커버 저렇게 확 뒤집어뜨니 아이고 레벨 벌레 아유 꿈틀꿈틀 심지어 다른 부분도 저렇게 들춰봤더니 아우 이 새끼들까지 우글우글 아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도대체. 자, 이 기자 보기만 해도 몸이 좀 가려워지는데 저분 몸 상태가 지금 안 좋죠? 네, 저분도 지금 두드러기가 나서 굉장히 좀 괴롭다고 하고요.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보자는 현장직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 평소에 모텔을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가 서울 금천구의 한 모텔에서 일주일 이상 지냈는데 온몸에 저렇게 두드러기가 나서 침대를 살펴보니까 대량의 진드기와 빈대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가 올린 영상을 보면요. 매트리스 패드 사이에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벌레가 변태하는 과정에서 껍질이 나오잖아요. 이걸로 추정되는 물질도 다수 천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제보자는 온몸에 저렇게 두드러기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드기랑 빈대로 추정됐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약을 처방받았는데도 너무 간지러워서 잠을 자기도 어렵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거기까지? 예.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 모텔 측에서는 병원비까지는 해주겠다. 되게 통 크게 해주는 것처럼. 자, 그런데 반값 환불은 또 안 해준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제보자가 사실 이제 저렇게 벌레가 나왔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얘기를 이제 몸이 두드러기가 났다, 갑자기 반응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이 환불을 못 해주겠다면서 나도 평생 그런 걸 못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손님 오시기 전에 친구 바꾸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를 새로 바꾸는데 저런 벌레가 있는 걸 몰랐을까요?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보자도 이거는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비자보호원이랑 이 구청에 신고를 해서 구청에서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묵었는지 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저기서 잤다면. 알겠습니다. 자, 그만.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검찰청에 대신 전화 좀 점점점입니다. 자, 택시 안에서 벌어진 일 함께 만나보시죠. 자, 한 승객 다급히 택시에 탑승합니다. 뭔가 좀 어딘가 안절부절하는 모습이죠. 갑자기 기사에게 휴대전화를 줍니다. 이거 검찰청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자, 하자 기사님이 전화를 저렇게 대신 한번 걸어 보는데요. 자, 그런데 신호만 계속 뚜뚜뚜 뭔가 이상합니다. 자,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일단 승객이 현장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현금 전달 직전에 수거책을 저렇게 검거했습니다. 자, 승 의원님. 네. 보이스피싱이겠죠? 네, 100% 보이스피싱이죠. 택시 기사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는 수거책을 잡은 그 사건인데요. 지난 13일 창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야 이렇게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당신 계좌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이 계좌에 범죄가 연루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통장과 돈을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피해자 급한 마음에 택시를 타고 마지막에 택시 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거 정말 지방검찰청 전화가 맞느냐라고 전화를 해보니 그 전화는 뚜뚜뚜뚜뚜 소리가 나지 않자 택시기사 바로 112로 신고합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수거책이 올 때까지 가서 그 수거책을 딱 잡았다라고 합니다. 수거책 사기 미수로 잡혔고
그런데 수거 측이 마지막에 했는 말 정말 우리한테 아연실색할 수 있는 말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나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어요. 이거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먹을 때 눈치 주는 남편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출산 후에 과체중이 된 아내에게 이 남편이 계속 눈치를 준다는 사연입니다. 이 아내는 신혼 초까지만 해도 마른 체격이었는데요. 임신을 하면서 20kg이 급격히 쪘습니다. 이게 출산 후까지 상태가 유지가 됐는데 최근에 이 부부가 고깃집에 가게 됐습니다. 이 아내가 쌈까지 싸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이 남편이 아내에게 자꾸만 눈치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아내는 굴하지 않고 반찬까지 리필하면서 고기 3인분을 혼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개걸스럽게 먹는다면서 이 남편도 표정 관리가 잘 안 됐고요. 이 참다 못한 남편이 적당히 먹으라고 한마디 하고 밖으로 나간 겁니다. 이 남편은 아내가 과체중이기 때문에 건강 걱정이 돼서 쓴소리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데 이 아내는 임신하면서 찐 살이고 당신 아이 낳다 이렇게 된 건데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주냐는 입장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여보, 은배 엄마 아무리 그래도 혼자서 3인분을 해치우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아니 진짜 창피해서 같이 외식을 못 하겠어. 당신 연애할 때 이러지 않았잖아. 나도 관리하는데 당신 왜 이래?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기요. 동그라미. 이거 너무 이거 인기를 의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이게 내일이라면 저렇게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내입니다. 오빠, 아니, 야, 양지열, 뭐 창피해? 나 임신했을 때 먹기 싫다는데도 입덧 웽웽 하는데도 은배 생각해서 먹으라고 계속 입에다 밀어 넣은 게 누군데 이래? 네 자식 낳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창피해? 아이고 은배야, 네 아빠가 나보고 돼지란다 X. 뭐 족보가 이상하게 꼬였는데 뭐 무슨 이상한 이런 족보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뭐, 예, 극중 인물은 이거 픽션입니다. 자, 우리 은배 팀장님. 지금 여성분이 지금 음식을 많이 먹는 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애를 출산하고 나서 애 키우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인분, 3인분 먹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남편이 그걸 먹으면 더 먹으라고 사줘야 되고 맛있게 사줘야 되는데 창피하다? 개걸스럽다? 이거 남편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여성분, 아내가 먹는다고 그러면은 더 사주시고 또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래야 애를 잘 키웁니다. 이거 너무 이 방송 이걸 의식하시는 것 같고. 자, 일단 승현님. 아니 뭐 살 찔 수 있잖아요. 저도 살 빼보니까 그냥 입맛이 당길 때는 밥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입맛이 좀 당기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정말 합법적이고 의료용으로 나올 수 있는 다이어트 약이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통해서 입맛도 조금 줄이고 살도 좀 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먹는 모습이 개걸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혼자서 3인분을 드셨어요. 그 혼자 3인분을 먹는다는 건 본인의 의지는 아니에요. 제가 봤었을 때. 그럼 누구?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분에게 현재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저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냥 두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저는 솔직히 김부배 팀장님 의견하고는 다릅니다. 드시게 두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거를 조절이 안 되실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저렇게 눈치를 주잖아요? 그럼 반작용성이 사람을 하지 말라면 더 먹게 돼요. 진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같이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자기 건강 생각에서 한다는 얘기 해가면서 같이 뭔가 약간 지금 좀 승현이 얘기하신 것처럼 약이 됐든 운동이 됐든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걸 구박하는 건 진짜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그거는. 그렇군요. 자, 우리 이 기자 본인 생각도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사실 이걸 듣고 아니 그냥 먹는 걸로 타박을 해도 서러운데 아이 낳고 찐 살 가지고 타박을 하면 얼마나 서러울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다른 패널분들이 다들 이제 동그라미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이렇게 살이 찐 채로 회복이 안 되면 그만큼 육아에도 참여를 많이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본인이 좀 많이 힘들어서 같이 좀 분담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애써 좀 해봤습니다. 애써서. 네, 자, 가족 우리 여러분들 가족님들. 생각 좀 전해드리자면요. 이현성님 이혼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니님 여자들은 아이 낳고 나면 몸 다 망가지니까 빨리 빠지지도 않아요. 아이고 서럽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은하님 5남매 낳고 아파 보인다고 집안일도 다 해주는 우리 영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또 훌륭한 부근을 두셨군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